네, 첫 번째 정신이란 우리가 정신 건강에 대해서 한번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는데요. 우선 정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신이라는 것은 다른 생명체에는 없지만 인간에게만 있는 그런 고등 기능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에는 사실 생각하는 기능이 있고 뭔가 본능에 의해서 어떤 적응을 해 나가는 그런 특징이 있지만 인간에게 있는 어떤 기억이라든지 추론이라든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적응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적응하기 위해서 유전적으로 발전했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은 우리가 뇌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겠지만 유전적으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뇌가 발전해 나가면서 어떤 정신의 그런 기능 또한 성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정신은 정보와 지식을 축적하게 되면서 점점 더 우리가 어떤 정신의 세계, 복잡한 정신의 세계의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신은 인간이 출생하면서부터 부여된 생물학적인 기능과 또 환경에 적응하면서 축적된 기억, 학습, 사회 문화와 모든 문명에 기능할 수 있도록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신은 선천적, 후천적,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정보나 지식,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의식과 주체의식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고요. 또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기전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그 기전은 그거를 조절하는 것은 바로 이 정신,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건강이란 무엇인가? 건강은 주관적인 경험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뭐 혈액의 수치가 어느 정도일 때 건강하다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체적인 건강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수치가 좀 높더라도 잘 적응하시는 분들이 있고 수치가 건강한 측에 속해 있음에도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건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현실에 적응을 하고 있느냐 이런 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은 아주 단정적으로 기술계거나 양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더더욱 정신 건강이라는 것은 이렇게 절대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체가 어떤 식으로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건강을 정의 내릴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능 발휘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은 유기체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정신보건기구에서는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건강이란 단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한 상태, 허약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은 질병이 없는 것 또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인 경험이고 인간이 사회에서 또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대인관계에서 또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을 잘 하고 있느냐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건강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건강과 관련해서 마음과 몸의 관련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신보건기구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것이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맞물려서 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건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건강의 유형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신체적인 건강에 대해서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인 건강은 매우 복잡하고 다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감염이나 어떤 전염성이 없는 그런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양, 휴식,
운동, 성장, 발달, 노화 이러한 각 측면에서 얼마만큼 건강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건강은 신체 체계, 특히 신경계, 골격계, 근육계, 피부계, 그 다음에 호르몬계, 순환계 를 다 포함해서 인간의 어떤 신체적인 그런 건강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행동과 환경, 유전적인 성질 모두가 신체적인 건강 상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건강은 정신 건강과 양방향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은 그 사람의 신체적인 건강과 매우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신 신체적 또는 정신 생리적 이런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몸을 못 움직이고 막 몸살이 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정신의 건강과 신체적인 건강은 매우 밀접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이제 자존감이 어떤 신체 건강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체적인 건강 에너지 뭐 엔돌핀이라든지 이런 에너지가 많이 나와서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정서적인 반응을 잘 대처를 했을 때 정신적인 기능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그런 화학물질,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은 엔돌핀과 같은 그런 물질들이 나와가지고 뇌로 하여금 그 면역력을 높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쁜 마음들 이런 부분들을 누릴 수 있게 그런 감정이 결국은 신체적인 건강의 차원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신 건강입니다. 정신 건강이란 정신적인 질병에 걸려있지 않은 그런 상태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만족스러운 인간관계와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정의는 미국 정신위생위원회에서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서 우리가 정신 건강한 것을 딱 객관적으로 뭐 수치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신이 건강하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은 사정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일상생활을 독립자주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고 또 스트레스에 대한 통제력을 갖추고 있으며 원만한 개인생활과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개인적 사회적인 적응을 포함해서 환경에도 잘 대처할 수 있는 건전하고 균형 있고 그 다음에 통합된 성격의 발달을 정신 건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건강, 정서, 그리고 대인관계, 사회생활의 적응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 통합적인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신 건강은 심리적인 차원, 또 이성적인 차원, 지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도 구분을 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심리적인 차원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편안하게 그 다음에 적절한 상황과 맞춰서 슬픔이 있을 때 슬픔을 느끼고 기쁨이 있을 때 기쁨을 느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될 수 있겠고요. 이성적인 상태는 좀 더 논리적이고 감정에만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온전히 지금 현재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그런 차원과 지적인 차원, 우리가 지식 그리고 어떤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타고난 지적 능력이나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만이 그러면 정신건강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 있게 어떤 그 교육은 받지 못했어도 어떤 삶의 지혜를 통해서 정신이 아주 건강한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정신건강이란 추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정보를 입수를 했을 때 그 정보에 맞게 현실적인 판단 아래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또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대부분이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합니다. 이거는 아까
이성적인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황에 대해서 왜곡되지 않고 또 지나치게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건강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삶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수용하고 유용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원하는 선택이 없을 때 그 대안을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인 정신건강의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정서적인 건강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정서란 정의를 우리가 좀 잠깐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서는 외부적인 반응에 의해서 우리가 감정이 나타나는 것을 정서라고 합니다. 정서는 좀 그 짧은 기간의 감정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좀 요것과 좀 우리가 그 비교해서 봐야 되는 게 기분이 있습니다. 기분이라는 것은 외부 자극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느끼는 어떤 감정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분도 장기적인 어떤 감정이라기보다는 그 순간이라든지 그 즈음에서 느끼는 어떤 감정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정서적인 것과 기분을 약간 다르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것은 외부 자극과 관련이 있는 감정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조정하거나 이 정서의 원인이나 영향을 이해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지금 좀 화가 나는데, 근데 이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을 자각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그 원인을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동일한 경험에 이성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자신의 경험, 지각, 환경에 따라서 정서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의 경험이나 감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나의 경험에 준해서 보기 때문에 현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거나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정신건강에 반하는 이러한 감정에 기초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정서적인 반응에 대한 인지적이고 의지적으로 조절하려는 노력을 어렵게 만든답니다. 이러한 부분은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우리는 주관적으로 굉장히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나의 경험에 준해서 또는 나의 어떤 왜곡된 판단에 의해서 왜곡된 그런 감정의 상태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훨씬 더 흔하게 발생을 한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정상적인 어떤 감정을 방해하는 이러한 정서적인 그 생각이나 이런 기능들은 건강하게 우리가 감정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는데요. 이러한 정서적인 반응에는 두려움이나 슬픔, 분노와 같은 반응들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정서적인 반응은 그냥 모든 인류에게 있는 그런 특징이기 때문에 얼굴 표정이라든지 우리가 웃는 얼굴이 백인이 다르고 흑인이 다르고 동양인이 다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정서 반응은 사실 문화와 언어와 기술의 발달과 관계가 없이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정서와 그에 대한 반응은 대부분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의 공통적이고 학습이나 어떤 문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정서는 대부분 두려움, 슬픔, 즐거움, 분노, 그 외에도 수치심, 불안, 경악, 만족감, 경로, 분개, 죄책감, 미움, 초조함, 안도감, 환희, 놀라움, 다정함 매우 다양한 그런 어떤 감정 상태의 정서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서 반응에 영향을 받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정서적인 반응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자신의 삶에 이 정서 반응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자신의 힘과 능력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정서적인 반응을 이렇게 자신의 정서적인 반응을 검토함으로써 이 그 정서적인 반응의 원인
그리고 적절한 반응을 내가 한 것인가 이런 부분을 돌아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서적인 반응을 인식하고 타인과의 정서적인 반응을 더욱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 반응을 인식할 수도 있고 그것을 생산적인 반응인지 비생산적인 반응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서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사고와 판단과 이성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과 정서적인 어떤 상태를 잘 이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서를 차단시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자신의 정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정서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의 정서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잘 자각하고 또한 이렇게 자각하는데 사고 기능이나 판단, 이성을 활용했을 때 건강한 자기의 어떤 정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회적인 건강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주변 사회적인 어떤 관계 안에서 매우 긍정적인 교류를 하고 적응을 잘하고 있겠죠. 사람들은 대부분 그 주변에 있는 교제를 갈망을 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존재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면서 사회적인 상황을 만들어가고 또 그런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또 어려움도 겪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건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원하지만 또 그 가운데에서 어려움도 겪으면서 살아가겠죠. 또 우리가 고도의 사회적인 안녕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저촉해서 관계를 맺고 또 바람직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잘 이루고 있고요. 협력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부조화를 해결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결과를 이해하는 능력과 기꺼이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이 상호작용에서 발생을 하는 문제를 좀 더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좀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자신의 감정 상태와 타인의 감정 상태의 상황 파악을 좀 객관적으로 하면서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상에서 관심사와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믿을 만한 친구가 있다면 이런 분들은 사회적인 어떤 건강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그 친밀한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부정적인 결과를 완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어려울 때 친구를 찾아가서 의논도 하고 지지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건강한 그런 사회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실수와 불완전함을 조금이라도 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관계는 양보다는 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친구의 그 숫자도 필요하죠. 그러나 얼마나 한두 사람과 소중하고 정말 그 친밀한 인간관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신건강에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 명의 친구와 또 효과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더욱더 좋겠죠. 또 가까운 친구 관계를 유지해서 그들과 생산적으로 즐겁게 일하고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건강 기술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이 사회적인 건강은 직장에서 부하직원과 또는 동료와 서로 그 존중하고 또 서포트하고 또 지지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의논하고 이런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고요. 또 뿐만 아니라 윗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협력하고 정직하고 효과적으로 또 공정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사회적인 건강을 형성하기 위한 견고한 기초가 되는 것이 이 사회적인 건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직장에서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정말 윗사람에게만 잘 보이거나 또는 부하 직원에게만 막 잘하고 윗사람은 이렇게 싫어하고 반항하고 이런 그런 관계에 있다면 사회적으로 건강하다고 우리가 보기가 어렵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영적 건강인데요.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최근 한 20년, 30년 전적부터 이 영적인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건강이라는 것은 어떤 신념 체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그 원시 사회에도 보면 어떤 그 바위나 이런 데다가 신에게 대한 그 바램을 신에게 바램을 건강을 바란다든지 어떤 그런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그 영적인 건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경험을 초월하는 어떤 힘이나 세력, 목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에 대해서 명확한 형태의 신념과 행동으로 조직화되고 구조화되었지만 이러한 세계를 생각하면서 추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거 다 쓸데없어. 관계 없어. 정말 현실적으로만 잘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나 혼자만 건강하고 나 혼자만 잘 살자 이런 마음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또 우리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쟁이라든지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거로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마음이 아프고 그 사람들도 정말 인간답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분들도 그런 그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또한 영적인 그런 어떤 포괄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포괄적인 건강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영적인 차원의 문제를 꼭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는 최근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그런 접근들은 한 20,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건강을 이야기하면서 이 영적인 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건강이 꼭 어떤 종교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실 영적인 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이 종교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뭐 경전을 읽는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다 더 우리가 성숙한 인간 그리고 더불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삶 그리고 좀 더 가치 있는 어떤 인생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건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확고한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고 자신을 초월한 어떤 신념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내가 가치 있게 살고 있구나. 뭔가 좀 더 의미 있는 어떤 것들을 추구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측면을 축소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영성을 막 지나치게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나의 어떤 영성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다. 어떤 종교적인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인 건강은 긍정적인 정신 건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와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정신 건강에 대한 개념을 함께 학습하였습니다. 네, 정신 건강. 정말 정신이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사람이 존재할까? 많은 학자들이 여러 사례를 내놓았지만 이번에 저희가 함께 좀 정신 건강이 정말 건강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할 건지 그 개념은 인본주의 이론에서 우선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든지 성격 이론을 배우셨다면 인본주의 이론은 칼 로저스 그죠? 로저스의 이론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로저스는 인간은 이미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내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타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사람을 정말 온전히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해주었을 때
온전히 기능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타고난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온전히 기능하는 사람을 설명했습니다. 5가지의 특징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자신의 삶의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이다. 네. 자신의 삶의 경험에 대한 개방적인 무엇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부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진솔하게 스스로가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에 민감하고 충분히 합리적이며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해서 사리 판단을 하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면에서 내 안에서 이야기하는 욕구, 정말 감정,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느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존적인 사람입니다. 실존. 우리가 이제 실존 철학이라는 한 분야도 있는데요. 철학의 분야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한하다는 걸 알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무한한 존재처럼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든지 이렇게 이런 경험을 했을 때 내 삶도 유한하구나.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순간이구나. 내가 유한한 존재, 나는 언젠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지금 있을 때 가장 소중한 사람과 가장 소중한 순간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신건강이 건강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를 가장 소중하게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나 미래의 자기는 지금 이 순간의 자기와 연결되어 있고 자신의 자아와 성격은 자신의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 실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의 구조를 발견하고 유동적이고 적응적이며 관용적이고 자발적인 어떤 선택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소중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관적인 경험의 자유를 지니고 있는 사람. 주관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세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감정으로서 로저스가 인간의 행위가 생물학적인 신체 구조나 사회적인 압력,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지만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온전히 기능하는 사람은 그거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자기가 선택한 인생을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험의 자유를 누리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행동과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자기뿐이라는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을 선택하고 또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은 바로 나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또 그에 따르는 어떤 책임져야 할 일들을 열심히 책임지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 신뢰가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어떤 집단이나 기관이나 또는 사회적인 규범에 의존하고 타인의 평가 이런 거에 좌지우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기능하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자기 자신을 믿고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자기 스스로의 판단과 믿음에서 결정하는 그런 자기 신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창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창조적이고 또 자신의 속한 문화권 내에서 건설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깊은 곳에 있는 욕구, 아까 처음에 나왔던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 내면의 욕구 이런 것에 아주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창의적인, 창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신건강의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정신건강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 삶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 긍정적인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더 발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가시화하거나 발전 가능한 현실적인 신념을 꾸준히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어떤 어려움들이 있겠죠. 여러 과정들. 그것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회피하지 않고 또 아무 계획이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 막연히 좋아지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삶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입니다. 사실 현실이라는 것은 실존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사회가 굉장히 경쟁 사회다. 막 경쟁을 치열한 이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다른 사람보다 난 더 나아야 된다. 막 이런 것이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정말 존재하는 현실인가? 한번 우리는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개념 때문에 이 현실을 그 현실에 의해서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생각들 이런 것에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이런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제 존재하는 그런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어떤 제도라든지 또는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연하게 거부하거나 또 거리를 두거나 이런 분들이 사회의 어떤 조화를 이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일에 얼만큼 충실하고 또 그것을 수용하면서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이 정신건강이 요소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네, 개인의 현실적인 기대를 할 때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또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생산적이고 정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현실적인 기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효과적인 정서 관리입니다. 우리가 정서에 대해서 함께 나눠서 봤는데요. 정서적인 성숙이란 여러 가지 내외적인 압력을 정서적으로 잘 대처하는 능력입니다. 개인의 정서적인 성숙에 대한 기준이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아래와 같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정서적으로 성숙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보면은 정신적인 건강을 보존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신체적인 피로나 수면 부족, 두통, 소화불량 이런 신체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서적인 어떤 힘을 긍정적인 정서적인 힘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을 통제하는 능력으로 사회적인 제약을 이해하고 사회 적응을 할 수 있는 능력. 환경이 꼭 우리 마음처럼 원하는 대로 다 조건화되지는 않죠. 어려움이 내가 원하는 어떤 환경이 아니다 하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정서적인 긴장이나 욕구 불만이 있을 때에 사회적으로 용납되고 무해한 방향으로 해소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을 때, 또 압박이 돌아올 때, 이럴 때 건강하게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지적 발달로 인해서 사회적인 경험을 확대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통찰하고 분석하고 또 적합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분노 조절이 안 된다든지 또는 타인을 되게 무시를 한다든지 이런 자신과 자신의 어떤 정서,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통찰이나 증거를
기반으로 두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활용하는 논리적인 사고가 있을 때,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한 그런 분들이 정서적인 성숙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건설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정서적인 반응을 나타낼 수 있고, 또 자신의 경험에 대한 잠정적인 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동의 동기로서 정서적인 반응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의 정서 상태에 대한 인식과 표현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다든지 또는 긴장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각하고 내가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 긴장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또는 내가 보다 더 나은 행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정서적인 반응이 매우 빨라서 사람들은 이거를 자각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빠른 어떤 이 정서 반응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인지적으로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라는 어떤 자기 정서 이해하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이 정서적인 반응 속도 때문에 합리성을 상실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을 딱 봤는데 내가 예상치 않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확 분노 폭발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정서적으로 성숙하신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내가 어떻게 대처를 했을 때 이 상황을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그런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자신의 그 생각에 그 정서가 지배되지 않도록, 또 정서 반응의 결과를 인지 관리하고 부정적인 영향 없이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사실 나의 정서가 내가 너무 행복하고 싶은데 지금 행복함을 느끼는데 나의 생각이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이 나의 이성이나 생각이 나의 정서를 컨트롤하지 않도록 나의 정서와 이성이 건강하게 함께 그 중요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능력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사회적인 건강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정신 건강의 특징의 하나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가치나 이런 부분들과 같이 교류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또 자신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해서 내가 나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거는 정신건강과 좀 위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신념을 잘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신념 체계와 우리가 이게 맞지 않을 때 어떻게 이걸 조절을 할 것인가, 그런 능력이 정신적인 건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관계에서부터 극단적으로 비생산적인 거나 부정적인 관계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로 우리가 이 관계, 사회적인 관계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긍정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하고만 우리가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생산적이고 부정적인 관계에서는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정신건강의 사회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역량을 이끌어내는 능력. 정서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나의 역량 발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관심사, 어려움, 인생의 어떤 꿈,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분들 또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유지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의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지지적인 교제, 서로 서포트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위로하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매우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그 친밀한 그리고 함께 그런 어려움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 합리적인 기호입니다. 사람들은 다들 취미가 있고 원하는 어떤 뭐 성향, 음식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운동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그런 기호가 그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술을 좋아하는데 술을 합리적으로 좋아해야지 술을 너무 좋아하면 그런 거로 인해서 정신건강에 피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삶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기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효과적인 대처 기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스트레스는 늘 있죠. 근데 이 스트레스의 원인을 잘 파악을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는 건강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있다고 해서 막 더 어떤 방법을 취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스트레스이고 이런 사람들은 효과적인 어떤 대처 기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효과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그런 대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인지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 행동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스트레스의 본질을 좀 이해를 하고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행동,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보다 더 나은 어떤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극복하는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정직한 자기관심과 자존감입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스스로를 기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고 또 자신에 대해서 솔직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진솔하게 내가 나를 느낄 수 있어야지 되는데 또 많은 경우는 내가 나를 자꾸 이렇게 왜곡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자신의 장점을 막 부각하거나 또는 너무 단점만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가지고 있지만 건강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진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단점뿐만 아니라 장점에도 스스로를 잘 받아들이고 나 이렇게 좋은 면이 있어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정직하게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치에 맞게 왜곡하지 않고 이치에 맞게 인식을 하고 있고 자신의 자존감을 선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신건강에 있어서 이 자존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나는 참 괜찮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매우 정신건강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기인식 그리고 자기를 믿는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이 자기 향상을 동기화하는 어떤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명확하고 현실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대부분 주변 사람들과 비슷한 현실과 세상을 인식합니다. 이거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상처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려는 어떤 용기와 그런 힘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또 일반 대중들과 달리 세상을 끊임없이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좀 왜곡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전의 경험을 준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함에 있어서 과도하거나 또는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굉장히 자기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그런 불일치하는 그런 관심을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개인의 지각이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날카로울 때에도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실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대안적인 관점에도 초점을 둬야 할 시기가 언제인지 잘 파악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 대한 현실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현재의 삶에서 자신의 중요성과 역할을 정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과거의 경험을 활용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동시에 현실을 즐길 줄 아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현실적인 견해는 과거의 인생 경험에 사실은 인생 경험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인생 경험의 영향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을 우선 포함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인식의 부족은 현재와 미래를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지금 우리가 겪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사실 개인적인 판단의 기준은 모든 사람들의 자신의 과거의 경험이 매우 중요한 준거 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이 현실을 내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과거 경험에 준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10번째로는 영성입니다. 아까도 영성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학습을 했는데요. 이 영성이 건강한 사람은 자기 개발과 자기 변화를 실현하도록 동기부여해서 인간의 온전함과 또 에너지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특성이 이 영성이 되겠습니다.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어떤 목적의식,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구하고 또 의미 부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이 우주 속에서 어딘가에 위치했다는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성이란 반드시 종교적인 어떤 것과 꼭 연결시켜야 되는 것만은 아니며 또한 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은 초월적인 가치와 의미, 경험, 발전, 긍정적인 현실을 모색하고 도덕적인 세계와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관계를 모색하며 선과 악에 대해서 인간과 우주의 안내를 거대한 초자연적인 힘을 모색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는 가치와 의미와 경험, 긍정적인 현실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것이 영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인간의 안녕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면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삶의 목적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게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겠죠. 또 자기 자신의 욕구와 자신에 대해서 좀 더 큰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정신건강의 기준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정신건강 범주 안에 들어있는가 이거를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선 이론적인 기준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배경에 근거한 가치관적인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인간의 정신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이론적인 기준입니다. 사회문화적인 배경에 근거한 가치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이 나타내는 동일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개념적인 견해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정상이라고 보는데 다른 아프리카에서는 비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이론적으로는 정신병리나 정신 증상이 있기 때문에 환자다, 정신병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환자이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환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환경에 잘 적응을 한다면 그 증상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오히려 정신병리가 그 사람의 현실 적응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박적인 어떤 성향, 강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아주 꼼꼼하고 어떻게
뭐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전문직이나 계산을 주로 하는 직업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편집적인 성향은 아전인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바로 그 길이에요. 그래서 좀 왜곡되지만 내가 꼭 이렇게 정보를 모아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하는 그런 성향이 편집적인 인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범죄 수사나 이런 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박적인 성격과 편집적인 성격이 늘 모든 직업에 도움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이 정신적인 증상의 경우는 절대적인 비정상으로 간주되는 그런 정신 증상과 시대적 문화적 상황에 따라서 정상으로 간주되는 그런 상대적인 정신 증상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현상은 연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인간의 정신 기능을 도식적으로 이분법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정상과 비정상으로 이분법으로 나누는 그런 방법입니다. 인간의 정신에 접근하는 견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인간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라는 가치관에 따르는 기준의 문제로 보게 되고요. 생물정신의학적인 입장에서는 인간을 생물학적으로 인식하고 이 대사 경로장애와 그 다음에 신체 기능, 뇌의 기능 이런 것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물화학적인 우리의 뇌는 다양한 화학 물질에 의해서 우리의 기분도 달라지고 판단도 달라지고 또 때로는 어떤 그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특징들을 볼 때 우리가 비정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전적인 입장에서는 선천적인 유전 기능을 강조하고 있고요. 정신 기능을 조절하는 유전인자의 이상 유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 우리가 우리 DNA 안에 그런 그 정신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유전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심리학적인 입장에서는 인간을 다양한 심리적인 기전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예를 들어서 누가 다쳤으면 슬픈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이상이다.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행동주의 입장에서는 학습이나 환경의 오류로 인해서 이 사람이 정상적인 어떤 범주 안에 들지 않는, 예를 들어서 학대를 많이 당했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건강한 그런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실존주의를 비롯해서 철학적인 입장에서는 개인의 인생관이나 인간의 존재를 기준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고 있고요. 사회학적인 입장에서는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를 규정을 하면서 사회 규범에 잘 적용하고 적응을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정상의 어떤 관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건강한 것이 정상이라는 관점입니다. 건강하다면 정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래서 적응을 하고 있고 건강하다 그러면 우리가 정상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이상적인 것이 정상이다라는 것, 보다 더 이렇게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이상적인 것, 우리가 참 이렇게 하는 거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정상이라는 관점입니다. 다양한 정신 기제의 요소가 최적화를 이루는 그런 기능으로 발휘를 하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어떤 정상이란 우리가 프로이드 이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아, 초자, 원초화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최고의 적절한 그런 기능을 할 때가 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벽한 정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평균적인 것이 정상이라는 관점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키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뭐 남성의 키가 173이다. 그러면 이렇게 평균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정상이다. 그러나 이 평균을 벗어나는 그런 여기 정규분포표 곡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통 정규분포표 곡선이 이렇게 생겨 있죠.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평균이잖아요.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여기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비정상이다. 뭐 예를 들어서 65%, 95%, 여기가 한 95% 되겠죠. 95% 되는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상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을 우리가 평균적인 것은 정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변화의 과정이 정상이라는 관점입니다. 대부분 행동과학자들의 어떤 그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정상을 딱 한 시점에서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과정이다. 성장하는 과정도 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어가는 이런 과정을 보듯이 어떤 정신적인 건강 또한 이렇게 변화해가는 과정이 바로 정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릭슨의 이론이라든지 또는 프로이드의 그 발달 이론 이런 걸 보면 그 이전의 건강한 성장에 근거해서 그 다음 단계가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이죠. 예, 다섯 번째는 기능 수행이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또는 그 자신이 속해 있는 어떤 기관에서 잘 적응을 한다라면 정상이라는 거죠. 기능 수행을 하고 있다라면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정신 건강에 대해서 개념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징과 기준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